네, 안녕하세요. 날이 아주 좋네요. 바로 여름으로. 요즘은 봄이 없죠? 놀러 가고 싶어요. 날이 너무 화창하네. 아직은 덜 덥고. 놀러 갈까요? 한강으로? 한강 고수부지로? 놀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는. 자, 오늘 물권 변동론 가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까지 했죠. 50페이지. 50페이지. 물권 총론, 물권 강론. 강론에서 7개 물권,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지상, 지역, 전세권, 지상, 지역, 전세권, 사용하는 물권이죠. 사용하는 용익물권, 채권 담보를 위해 잡죠. 유치권, 저당권, 7개 물권. 총론에서 물권의 객체, 물건, 물권 종류, 법정주의, 물권이 가진 힘, 효력, 내놔, 내 물건 내놔, 물권적 청구권.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 부동산 물권이 변동, 소유권이 넘어가죠. 변동. 법률행위 186조, 법률행위 아닌 거, 법률규정 187조.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라 186조. 하지만 상속, 경매,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규정, 등기 필요 없죠. 등기제도. 마지막으로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 4가지.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자, 물권 변동론 들어갑니다. 50페이지. 물권 변동. 물권의 힘이 세죠? 누가 물권자인지 대외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게 공시제도예요. 알려주세요. 공시의 원칙.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공신. 등기 방법, 공시 방법.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을 의리, 위조해서 등기해버렸네요. 나쁜 놈이네요. 위조했으니까 당연히 팔아먹겠죠. 팔아먹으려고 위조하는 거죠. 자, 병에게 팔았네요. 위조 등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을 등기는 무효일 거예요. 자, 병, 을이 소유자로 믿고 샀죠. 하지만 암놈 등기가 무효면 지 등기도 무효. 자, 암놈이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겠지. 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는 암놈을 봅니다. 아, 을은 소유자가 아니네.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잖아요. 따라서 을 등기 무효, 병 등기도 무효. 자, 병. 등기 무효니까 소유자 아니고, 소유권은 갑에게, 맨 암놈한테 당연 복귀. 187조. 당연 복귀예요. 자, 그러면 소유자인 갑은 현재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바뀌어져 있죠. 그러면 무효 등기니까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말소하세요.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또는 등기 말소 대신하는 게 진정 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말소 대신하는 이전 등기, 등기 말소하고 같아요. 따라서 얘 둘은 이따 등기청구권의 성질에서 보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등기 청구를 하는 사람이 채권자냐 물권자냐 구별에 따른 거예요. 따라서 얘는 갑은 소유자로서 등기 말소 구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이따 한 번 더요. 자, 이 2개 묶어서 별 하나만 하시고 가장 기초예요. 자, 인문 때부터 했어요. 인문 때부터.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 무효. 소유자는 맨 앞놈. 자, 물권행위 유인론.
원인행위인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갑을 매매계약했는데 을한테 등기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네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했네요. 또 채무 불이행해서 계약 해제했네요. 그러면 취소 해제로 다 무효가 되죠. 매매가 무효면 넘어간 등기도 무효. 물권행위죠. 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매매가 무효면 물권행위도 따라서 같이 죽어요. 이게 유인이에요. 원인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물권행위는 결과, 채권 매매계약은 원인 대 결과예요. 따라서 물권행위는 유인,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을등기 무효니까 소유권은 암놈, 매도인 갑에게 말소등기 없이 당연 복귀 똑같아요. 자, 앞에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매도인 갑은 마찬가지. 무효등기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무효등기 말소하세요. 또는 진정명의 이전등기. 읽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도 별 하나.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 유인론 입장이에요.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시험이 나와요. 법률행위 오른쪽 법률규정. 이 법조문 두 개는 아주 중요하죠. 제가 유일하게 법조문 숫자를 말한 게 186조, 187조. 저 이거밖에 숫자 얘기 안 해. 나머지는 굳이 숫자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숫자로 해버린 게 편하다. 186조, 그 머릿속으로 이제 법률행위. 187조, 법률규정. 막말로 솔직히 숫자 안 해도 돼요. 그냥 법률행위, 법률규정해도 돼. 하지만 숫자라면 편해요. 자, 법조문 봅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동그라미. 법률행위 나오면 뒤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는 등기해야죠. 등기하죠. 하지만 오른쪽 첫 번째 내용으로 봅니다.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 필요 없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경매로 낙찰받으면 매각대금 완납하면 바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자, 그러나 법조문 단서예요. 내가 아버지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등기 없이 내가 이 아파트 이제 소유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등기 안 해도 돼요.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작동돼요. 등기는 여전히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있어. 하지만 내 앞으로 등기 안 쳐도 내가 소유자예요. 하지만 내가 이 아파트를 남에게 팔려면 이제는 등기하고 팔아줘야 돼요. 그게 187조 단서.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등기 안 하면 처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려면 이제 등기하고 해라. 그래서 남에게 팔려면 이제는 등기하시고 처분하세요. 그 조문이에요. 자, 왼쪽 이제 법률행위부터 갑니다. 등기해야 되는지 다음 중 등기 필요 없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기본적으로 찾아야 돼요. 법률행위다, 계약이다, 법률행위다, 그러면 등기해야. 근데 법률행위가 아니다, 계약이 아닌 것 같다,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고 단어를 보고 찾는 거예요. 매매, 교환 나왔어. 계약이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채권 계약이죠. 계약, 법률행위, 등기해야겠지.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있단 말이 나왔어. 그러면 예약의 동그라미, 예약. 예약은 미리 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 매매계약, 계약법 강론 거기서 나와요. 미리 하는 계약, 계약이네. 미리 하는 계약.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겠네. 그래서 읽으면서 예약의 동그라미.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에 의한 각 제한물권 취득.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지상권 설정 계약, 계약이네. 설정 계약이네. 제한물권 설정 계약, 법률행위네. 그러면 등기해야 취득.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 세 개가 가장 쉬운 거예요. 별 하나.
그 밑에 이제 판례 시커먼스 세게 봅니다. 읽다 보니까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자, 그러면 나는 어디를 뚫어지게 눈을 봐야 돼요? 합의 동그라미. 항상 문장에서 범죄 흔적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고서 풀어가면 돼. 합의, 계약 등기하겠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자, 어디 동그라미 하실 거예요? 협의, 계약이네. 등기하겠네요. 등기하 소유권 취득이에요. 또 읽어. 합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하실 거예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포기가 되겠죠. 얘는 이제 소멸이겠지, 포기니까. 어찌됐든 합의, 협의, 포기. 이 단어들을 보고 아하, 계약이구나. 법률행위구나. 그러면 등기해야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 이 판례 3개, 별 3개 하시고 그 다음 밑에 2개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등기를 해야 돼. 예외지. 그러니까 예외가 항상 시험에 잘 나와요. 판결 중 이행 판결이에요. 자, 괄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판결.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게 괄호가 더 잘 나와요. 을이 갑으로부터 샀는데 이놈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럼 소송구입니다. 그러면 이때 소송이 등기 주세요라는 이행소송. 그 판결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하고 명령해요. 명령하는 판결.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아하, 이행이란 말이 없어도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하면 이행 판결을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이제 외웠어야지.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무슨 얘기냐? 이 판결이 떨어지면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쳐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행 판결 이 4글자로도 두고 풀어서 나오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명하는 판결. 같은 말이다 그거죠. 작년에 나왔네요. 그 밑에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자, 점유취득시효 밑줄 하시고. 점유취득시효는 소유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법률 규정이죠. 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 먹여주는 제도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유예요. 법률 규정이지만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왜 이 동네에 있느냐. 해당 법 조문에서 평원, 공연, 자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부동산 점유하면 시효 완성하죠. 그런데 그림 기억나요? 을이 평원, 공연, 자주로 20년 짠! 시효 완성.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이 토지 소유권 먹는 게 아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을 상대로 등기 주세요 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이놈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꼽아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해당 법 조문에서 등기하세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해당 법 조문에서 등기를 요구해버렸어.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자, 이 2개 묶어서 왕별이에요. 왕별. 그래서 이행판결 점유취득시효.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요.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되네. 그러니까 외워야지. 그래서 얘 둘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작년에도 나왔잖아. 나온 놈이 또 나와요. 자, 오른쪽. 상속은 밑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별 3개. 경매.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 밑줄.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중요한 것은 이 시점보다도 등기 없이 그게 더 중요해요. 187조니까. 경매도 별 3개. 그 위에 판결.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해요. 즉 187조에서 말하는 등기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판결은 법률관계를 형성해버리는 판결이야. 형성 판결은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이것만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우리 공유에서 나오는 공유물 분할.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 들어가죠? 그러면 갑이 을병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합시다. 찢읍시다. 소송 제기해요. 그럼 판사님이 찢어져 버려요. 이렇게 분할하라 명령하는 판결이 아니고 요렇게 분할한다. 판사님이 분할을 해버려요. 형성시켜버려. 형성권이라는 게 취소합니다. 일방적으로 쏘아버리면 취소돼 버리죠. 형성이라는 게 만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만들어버려. 형성 판결도 바로 만들어버려요. 따라서 바로 효과가 발생해요. 어떤 효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즉 소유권 바로 취득해버려. 그래서 형성 때문에 그래요. 형성은 무서운 권리예요. 무서운 권리.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효력 발생. 여기는 소유권 받으니까 일방적으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그래서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별 하나. 자, 기타. 여기 있는 기타에 쭉 나와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 얘들이 계약이 아니네, 법률행위가 아니네, 그것만 느끼면 돼요. 얘 법률행위 아니네, 그것만 느끼면 돼. 법률행위 아니면 왼쪽 두 놈 빼놓고는 다 등기 필요 없잖아요. 자,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 건물을 올렸죠? 이게 계약일까? 공사해서 신축한 게 아니겠죠. 공사 똑딱 노가다 뛰었잖아. 노가다 사실행위야.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법률행위 아니네. 신축 법률행위 아니네. 등기 필요 없겠네.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 원인행위는 항상 채권행위, 매매계약을 말해요. 실효됐다는 얘기는 효력을 상실했다. 즉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를 실효됐다 그래요. 여기서 주의할 것,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동산 물권 복귀 이렇게 나와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 물권 복귀 이렇게 시험 나와. 그러면 취소나 해제 보고 법률행위네, 단독행위, 등기해야겠네. 그러면 큰일 난다. 조심해야 돼요. 매매계약에 취소, 해제가 나오면 취소로 무효가 됐네, 해제로 무효가 됐네, 원인행위라 실효가 됐네,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당연히 소유권이겠지. 소유권은 등기 필요 없어요. 당연복귀. 자, 복귀 앞에 당연 두 글자를 썼어요. 왼쪽 판례 문구대로 당연복귀. 당연복귀라는 얘기는 등기 필요 없이 바로 돌아와 버린다는 얘기예요. 소유자는 암놈 그 말이야. 여전히 을에게 등기 있지만 소유자는 암놈.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 그대로 외워줘요. 그 다음 법정 지상권, 법정 관습상, 법정 지상권, 또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네요. 이미 단어 나왔죠? 법정의 동그라미. 법률 규정이죠. 따라서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요건 갖추면 토지 건물이 동일하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네요.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취득하게 해줘요. 누가? 법이 지상권을 줘. 법정. 따라서 등기 없이 바로 지상권 취득. 법정 갱신, 자동 갱신이죠. 법이 바로 갱신시켜버려요. 등기 필요 없이.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묶어서 별 3개 하십니다. 작년에 A가 나왔네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나왔네. 그러면 저기 상속 나왔고 경매 나왔죠. 그 다음 신축건물 나왔고 법정 나왔죠. 여기가 4개죠. 왼쪽 이행판결이 정답 지문이겠지. 오른쪽 4개가 법률규정이니까 등기 필요 없고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그럼 뭐가 정답 지문이겠어? 이행판결이 벌써 4번째 나왔어. 정답 지문으로. 항상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다. 어디에 정답 지문이 있다? 제 별 3개의 왕별이 있다. 진짜예요. 그래서 별 3개 왕별을 반드시 잘 걸로 왔어요.
자, 여기까지 별 3개 하시고 가장 잘 나온 걸 제가 위로 몰아놨어요. 지금부터는 얘들보다는 좀 덜 나와. 그래도 나와요. 자, 분묘규직권 취득. 분묘규직권은 묘는 내 건데 그 밑에 남의 산에 묘를 설치했을 때 나중에 분묘규직권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20년 지나면. 그러면 이 분묘 및 토지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 분묘규직권은 사용물권이에요. 용익물권과 비슷해. 근데 법조문이 없어. 대법원이 인정해주는 관습법상 물권이 바로 분묘규직권이에요. 자, 그러면 분묘규직권 시효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다는데 동네가 분묘규직권은 등기 필요 없다. 187조 동네다. 이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묘는 등기가 안 돼요. 묘 한번 등기하러 가봐봐 해주나? 부동산 등기법에 없어. 묘는 등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왜 분묘규직권은 등기 필요 없는 187조에 속하느냐? 묘는 등기가 안 돼. 묘 등기가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 걸로 만들면 돼. 묘는 등기가 안 돼. 등기 없이 바로 취득. 그 다음 용익물권, 지상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기간이 있죠? 사용기간, 전속기간. 내가 2년 전세로 들어갔어요. 2년이 드디어 오늘 됐어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하면 기간이 만료했네요. 시간이 지났네요. 이게 법률행위일까요? 아니죠.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났잖아. 벌어진 현상이죠. 그래 법률행위 아니야. 기간이 만료했네요. 등기 없이 바로 전세권 소멸해요. 전세권 소멸해서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왕별짜리 판례가 여기서 나와. 기간 만료되면 용익물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바로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해버린다. 나중에 또 해요. 전세권에서. 그 다음 내가 은행에 담보대출을 저당권 박았어요. 그 뒤 돈을 변제했어요. 그러면 은행에 나에 대한 채권, 피담보 채권은 변제로 소멸했겠죠. 저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네요. 이것도 계약 아닌 것 같죠? 죽었어. 사람이 죽으면 사망, 상속이 개시되고 채권이 죽으면 권리의 소멸. 죽은 거야. 누가? 채권이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기간이 만료했죠.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했네요. 채권이 소멸, 죽었네요. 벌어진 현상이에요. 벌어진 자연현상. 따라서 등기 필요 없죠. 법률행위가 아니네. 자, 혼동이 일어났네요. 혼동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내가 전세에 살다가 이 아파트를 사버렸어. 그럼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제한물권자인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필요가 없지. 내가 소유자인데 왜 전세권이 필요했겠어. 그래서 필요 없는 제한물권은 소멸해요. 그러면 혼동으로 인한 제한물권 전세권 소멸은 과연 내 전세권을 말소 등기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거 혼동은 법 조문이에요. 혼동이 일어났네.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필요 없는 제한물권은 소멸시켜버려. 법률 규정의 효과야. 따라서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혼동에 관한 법 조문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혼동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등기 필요 없다가요. 혼동이 일어났네. 벌어진 현상. 이렇게 훈련하시든가 혼동은 법 조문이 있어.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항상 결론을 흔들리지 않을 걸로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혼동이 일어났네. 혼동이 일어났네. 벌어진 현상. 한 사람한테 두 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했네. 벌어진 현상. 혼동이 일어났네. 아니면 법조문이 있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법률 규정이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필요 없겠네. 자, 그러면 분묘규직권부터 혼동까지 묶어서 별 2개예요. 별 2개. 그래서 기출 순서예요. 중요도 순서. 혼동도 2번 나왔어요. 2번. 그래서 묘 등기 안 돼. 기간이 만료했네. 채권이 소멸했네. 벌어진 현상. 혼동이 일어났네. 벌어진 현상. 등기 필요 없겠지. 그 다음 나중에 집합건물법에서 또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합건물 아파트죠. 아파트는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죠.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구분소유권 취득은 과연 등기를 해야 취득하느냐, 등기 필요 없느냐, 그건데, 이 구분소유권은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 아파트 건설사 취득이에요. 맨 처음에 아파트를 지으면 일동 건물을 일동 소유권 하나로 만들지 아파트와 같이 구분소유권으로 할지는 내 마음이에요. 건축주 마음이에요. 100층짜리를 지어서 나는 나 혼자 소유할 거야. 일동으로 할 거야. 소유권 하나로 할 거야. 아니면 100층짜리 건물을 칸 나눠서 호수별로 분양할 거야. 구분소유를 할 거는 오로지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구분소유권을 나는 할 거야. 마음을 먹었어. 즉 아파트로 지을 거야. 일동 건물이 아닌 소유권 100개인 아파트로 지을 거야 하면은 이 구분소유권은 맨 처음에는 건설사가 취득해 아파트는. 그러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일동 아파트를 짓고 등기를 해야 건설사가 이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대법원이 거기 구분행위, 즉 아파트로 할 거야, 구분소유권으로 만들 거야, 이걸 구분행동한다, 구분행위라고 하는데 나는 일동 건물이 아닌 구분소유권 100개 있는 아파트로 이 건물을 지을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건물 완성했죠. 아파트가 올라가면 건물 완성 시점에 바로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누가? 건설사가. 최초 소유자는 건설사예요. 그러면 건설사가 나중에 건물을 올라오고 막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분양받으면 건설사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분양자가 보존 등기 끊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처음 우리 분양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사 앞으로 보존 등기 나중에 꺾고 각 분양자한테 이전 등기 넘겨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집합 건물의 구분소유권 취득은 맨 최초 건설사 취득을 말해. 그때는 건물 완성 시점에 등기 없이 건설사는 등기 필요 없이 바로 건물만 올라가면 취득해요.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은 등기 필요 없다.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등기 필요 없다. 집합 건물법에서 나오고 여기도 가끔 떠요. 그다음 그 밑에는 더 중요해요. 이게 한 5-6번 나왔어요. 이것도 작년 집합 건물법에서 나왔어. 그냥 나온 놈이 계속 나와. 집합 건물에서 아마 이놈이 가장 많이 나왔을걸? 5번 넘는 게 얘밖에 없을걸? 집합 건물법. 자,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어요. 전유 부분은 내가 혼자 쓰는 파트, 전속 전자예요. 701호, 내 집이죠.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자,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이 공용 부분은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예요. 공유예요. 공유. 공용 부분은 공유.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 가보죠. 집합 건물에 있는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실 변경은 해당 집합 건물법에 이 조문이 있어요. 공용 부분 물권의 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공용 부분 물권 실 변경은 등기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아파트 701호를 사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701호. 그러면 701호 전유 부분만 등기 꼽으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 있는데 그건 따로 등기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나는 701호만 등기 박아주면 돼. 내가 하지도 않지. 뭐 법무사가 하겠지 뭐. 그래서 공용 부분 소유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다. 결국 집합건물법에서 등기 필요 없는 게 2개가 나와. 하나는 구분 소유권, 하나는 공용 부분 물권의 실 변경. 그대로 외워버려요. 공용 부분 물권의 실 변경은 등기 필요 없다. 그냥 전유 부분 701호만 등기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내 소유가 된다. 등기 없이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 취득 이렇게 돼. 등기 없이 취득. 집합건물법은 등기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자, 여기 2개는 별 하나 정도. 집합건물법에서 또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186조, 187조를 봤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연타로도 내고 하니까. 나오면 좋아요. 이거 다 맞죠. 나와주길 빌어요. 이게 훨씬 쉬워. 지금 탈 등기 파트보다 얘가 더 쉬워. 작년에 나와서 올해 좀 나와주지. 등기, 지금부터 볼 등기는 아주 어려워요. 뭐 돌아버리는 거지. 등기. 2차 과목 등기법도 어렵잖아요. 물권법 등기도 어려워요. 문제도 어렵긴 해요. 자, 등기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볼게 중간 생략 등기. 가장 중요한 거 순서대로.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 등기 청구권. 세 번째 가등기. 네 번째 등기의 추정력.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4개 파트예요. 항상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문제는 2문제가 나오는데 통상 2문제면 지문이 10개겠죠? 지문이 10개면 골고루 지문 10개가 나와요. 골고루.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한 문제로 잘 안 내고 골고루 10개 지문이 나와요. 작년에는 중간 생략 등기가 한 문제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중간 생략 등기 얘 한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추정력도 한 문제. 가등기는 한 문제로 낸 지 한 10년이 넘었어. 한 지문 한두 개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해야 돼. 골고루 나왔어. 자, 가장 중요한 중간 생략 등기부터 먼저 할 거예요. 한 장 넘겨봐요. 중요도 순서대로 먼저 중요한 놈 잡을 거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 4번 찾았어요. 왼쪽 52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를 보려면 일단 저기 위에 목차를 한번 봐야 돼요. 2번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찾았어요? 자, 물권행위와 등기는 서로 부합해야 돼요. 우리 판례는 물권 변동 과정이 불일치하더라도 또 등기에 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등기라도 실체가 있다면 문제 있는 법 위반 등기라도 유효로 봐요. 이게 바로 실체관계 부합 법리. 등기 파트를 관통하는 판례 법리예요. 실체가 있다면 문제 있는 등기라도 무효가 아닌 유효로 봐버려요. 따라서 등기 파트에서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라는 지문이 뜨면 모르겠으면 이 등기는 유효다 끝나면 맞는 지문으로 찍으시고 이 등기는 무효다 하면 X 지문으로 찍어버리세요. 찍을 때. 그 정도로 실체관계 부합 법리에 따라 유효다로 끝나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찍으시고 우리는 가급적 찍는 상황이 오면 좋아요. 내 실력으로 OX를 골라버리는 게 좋아요. 골라버려야지. 찍는 상황은 가급적 안 와야 돼요. 내가 O, X 이렇게 골라쳐 나가야 되는데 찍는 상황은 가급적 안 와야 돼. 하지만 우리 시험은 반드시 찍는 상황이 오겠네요. 왜? 기출 100년을 풀어봐요. 모른 지문 20개, 30개 나와요. 해마다. 살짝 튼 응용지문, 처음 본 지문, 처음 본 판례, 우리 기본서에 있는 판례에 몇 배가 더 있어요. 아직도 민법에. 그중 몇 개를 쑥 해마다 던져. 그러니까 모른 지문 반드시 나오고 모른 판례 반드시 나와요. 해마다. 그걸 대처를 잘해야 돼. 자, 모른 지문은 정답이 아니야. 응용지문 정답 아니에요. 읽었는데 뭔 소리 뭐 있어? 아니요. 그냥 다음 주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 내가 별 3개 한 데다 장난을 딱 쳐놔요. 그러니까 모른 지문은 정답 아닐 확률이 정말 90%예요. 언제 걔를 정답 지문으로 박느냐? 나머지 4개를 알아요. 이놈은 모르지만. 나머지 4개를 통해서 얘들이 다 맞네? 저놈은 모르지만 물음표 했는데 나머지 4개가 맞죠? 오. 그럼 얘가 답이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통해서 모르는 놈을 찍는 거고, 자, 둘 중에 하나 찍는 상황이 가급적 안 오면 좋겠죠. 하지만 항상 나오고 잘 2개 중 하나를 찍어버려야 돼. 그게 60점에서 7점 이상은 2개 중 하나 찍는 상황이 반드시 등장해요. 그걸 대처를 잘해야지 점수가 몇 개가 올라버려. 내 실력으로 60점 넘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실력은 50점 맞고 나머지는 몇 개 잘 찍어서 하고 80점 이상 8개 버린 것은 한 번으로 눌러버려야 돼. 모든 과목. 공법을 왜 다 풀어? 한 번으로 눌러요. 반만 풀고.
이상해 나는. 왜 공법을 다 풀려고 하지? 50점, 60점까지 풀고 동그라미 막 쳐요. 그걸 한 번으로 눌러. 절대 공법 꽈락 안 나와요. 50점 무조건 넘게 돼 있어. 그걸 사람들이 못해. 희한해. 나 같으면 할 건데. 공법 절반만 확실히 40점만 풀어봐요. 동그라미 반 이상이 나와도 돼. 나머지는 한 번으로 눌러버려. 그게 점수 더 잘 나와요. 괜히 왔다 갔다 다 틀려. 답사이로 막 가. 한 번으로 눌러. 공법은 그렇게 해야 돼요. 공법은 공부하면 60점 나와요. 공부하면. 공부한 사람은 60점, 70점까지 나와요. 제가 77.5 나왔으니까 공법. 제일로 안 나온 점수가 그 점수요. 16년도에 27회 때. 공법 공부하면 60점, 70점까지 나와요. 근데 대다수는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대다수는. 저 그럴 수 있다고 봐. 공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내가 앞 문제만 만약에 15개 했다. 그러면 15개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는 공부하면 무조건 최소 15개도 내가 못 골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난이도 하가 있기 때문에 공법도 50점, 60점 이상이 처음 본 막 문제, 지문 그런 거지 절반은 무조건 맞히게 돼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맞추고 나머지는 한 번으로 찍어버려요. 그게 훨씬 점수 더 올라가요. 공법은 50점, 60점만 맞아도 선방하는 게 2차 합격이에요. 왜?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따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해.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시라고. 2차 과목의 합격 여부는 공법이 아니에요. 공법은 절반만 하고 한 번으로 눌러버려요. 그럼 무조건 꽈락 절대 안 나오고요. 50점 무조건 넘어요. 괜히 막 찍으려다가 답 사이로 다 막 가. 절반만 딱 풀고 나머지 한 번으로 눌러버려. 한 번으로. 어느 번으로 누르냐? 체크가 가장 안 된 번호로 눌러야 돼요. 내가 20개를 체크해놨어요. 3번이 5개가 돼 있고 나머지는 6개 이상이야. 그러면 3번으로 누르고 1번이 3개가 체크되어 있고 나머지는 3개 이상이야. 그럼 1번으로 한 번으로 누르는 거예요. 뭐 3번으로 찍어라, 4번을 찍어라. 그거 틀린 말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시험은 배분을 해요. 1번부터 5번 지문이 4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당 8개, 8, 5, 40. 하나당 8개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8개, 8개 정답 지문 배치를 해야 돼요. 이게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하나는 무조건 6개는 해줘야 되고 어느 하나는 10개 이상은 넘으면 안 돼요. 따라서 최소 6개는 정답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1번 찍은 게 3개. OMR 카드 보면 빨리 씌워버릴 수 있어요. 2번이 4개, 20개 중. 3번이 7개니까 6개, 13개. 4번이 4개. 5번이 몇 개요? 13, 17, 3개. 아이씨, 안 돼. 5, 네.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 3개가 답이 있다는 얘기요. 진짜요, 최소. 근데 1번으로 찍으라는 얘기요. 내가 선택한 거 가장 낮은 게 3이죠. 3개. 나머지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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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니까. 그런데 3번으로 찍어. 미친 거지. 보통 선생님들이 3번 아니면 4번 찍으라 가죠? 에이, 그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찍는 것은 가장 적게 마킹된 걸 찍어버려야 돼. 그러면 최소 플러스. 만약 이게 1번이 10개가 있었다. 와. 7개가 플러스 되는 거야, 7개가. 운 좋게. 9개 돼 있다. 6개가 플러스 돼요. 이게 한 번으로 찍는 위력이요. 물론, 이게 다 틀렸어. 그러면 이 법칙이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확실히 맞은 것만 제가 처음에 마킹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답 나온 것만. 그러면 최소 15개는 나오겠지, 공법도.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점수 안 나오시면 민법도 이렇게. 나는 모의고사 보는데 매일 30점이야. 그분들은 민법도 이 법칙에 따라 찍어버리는 게 차라리 60점이라도 맞아요. 내가 3점 맞았는데 맨날 30점인데 9월달도 30점인데 실전에서 6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8월 말, 9월 말 모의고사 때도 너무 민법 점수가 안 나와. 그건 공부를 못 한다는 거거든,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난이도 하만 15개, 민법 열심히 하면 15개는 맞출 수 있어요. 이것만고 나머지는 가장 마킹 작은 걸로 그냥 찍어버려. 그래야 60점 나와.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9월, 10월까지도 점수가 안 나온 분들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턱걸이로 6점 합격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이게 차라리 있어, 이게. 가장 내가 확실한 15개만 풀고 나머지는 한 번으로 눌러버려. 그게 차라리 가능성이 있지. 괜히 찍으면 잘 되겠지. 에이, 안 돼. 답 사이로 다 막가요. 그러니까 찍으실 때는 제가 항상 8문제 버리라고 하잖아요. 8문제는 버려야 돼. 1차예요. 한 번으로 눌러버려요. 그게 훨씬 나아.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떤 번호로 누르느냐? 가장 마킹이 작게 된 거. 그 번호로 눌러. 3번, 4번을 누르는 게 아니요. 그건 참 생각이 없는 찍는 거고. 나 자신을 믿고 내가 15개는 확실히 풀었어.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90%는 맞을 거야. 실수 안 했으니까. 쉬운 거니까. 그러면 마킹이 가장 잘 찍힌 걸 그냥 나머지 24개는 한 번 눌러버려. 공법. 특히 공법에서 이걸 작동시키는 게 좋아요. 공법에서. 그러면 공법은 무조건 50점 안 넘을 수가 없지. 안 넘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나와버려. 오히려 열심히 한 사람보다 이렇게 15개만 풀고 공법을 나머지 25개를 한 번은 누른 사람이 60점 넘어버려요. 진짜라니까? 한번 해봐. 근데 어떻게? 어떻게? 아니지. 그럼 확률이 떨어지지. 한 번호. 나누지 마. 그냥 한 번호야. 고. 못 먹어도 고. 왜 그러느냐? 벗어나버려. 2개로 나누면 벗어나버려. 확률이 더 떨어져요. 그냥 한 번호야. 2개 찍으면, 그럼 뭐 4개로 찍지? 4개로 나누지? 3개로? 다 벗어나버려, 그러면. 응? 만약에 내가 10개 했는데 이걸 찍으면 안 내지. 하지만 마킹이 가장 적은 걸 찍으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15개 확실히 맞추고 나머지는 눌러버리자. 물론 20개만 정확히 맞히고 나머지는 눌러버리자. 그럼 60 넘어버려. 그러니까 난이도 중하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절반만 정확히 하고 나머지 20개는 그냥 한 번은 눌러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일단 답 고른 거 체킹하고 모르는 것은 무조건 동그라미 넘어가라고. 2번째, 2개 중 헷갈린 거. 그거 범죄 흔적 잡고 잘 찍어봐요. 찍을 수 있어. 2번째, 이것까지 찍고 나머지는 한 번으로 눌러버리라고. 모든 과목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차라리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쉬운 것만 정확히 풀고 2개 중 헷갈린 건 2번째 돌아와서 하고 버릴 문제는 확실히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찍는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하거든. 범죄 흔적 잡고 그래 뭔가 거슬려. 등기는 무효로 끝나는 게 맞겠지. 직접 나오면 없다. 뭐 행동했어? 소수로는 있다. 불법이야? 권리 주지 않아. 그런 법칙에 따라 등기했어? 그럼 대항할 수 있어. 등기 안 했어? 대항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민법 찍는 법칙에 따라 찍어주시고 그래도 못 고르는 건 한 번으로 눌러버려요. 그게 단 2개라도 더 맞아. 2개라도 더 맞아. 괜히 느낌상 갔다가 버릴 문제 그런 거 한 번으로 눌러버려. 한 번으로. 학교론도 마찬가지. 무조건 버릴 문제는 한 번으로 누르는 게 하나라도 더 많지. 운 좋으면 마킹 적은 거. 어마어마하게 플러스 7개를 찍어서 맞춰버릴 확률이 있다니까요. 내 실력은 15개인데 무려 7개를 더 맞춰버려요. 엄청난 거요. 저 같으면 이렇게 시험 봐요. 내 실력이 절대로 60이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공부를 진짜 못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차라리 합격 가능성이 있어. 물론 이런 상황이 안 와야지. 내 실력으로 20개는 맞춰야지. 20개. 1년간 공부했는데 난 열심히 죽어라고 외우고 하면 20개는 맞춰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한 번으로 눌러버리고 우리 실전은 이 배분을 해줘요. 근데 우리 모의고사 같은 이런 배분 안 해요. 우리 교수님 내게 이거까지 계산해서 하는 모의고사는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 모의고사 답 한번 정답 개수를 한번 세어봐요.
내일 모레. 혹시 이 배분이 돼 있는지. 그러면 하는 거야. 박문광 모의고사도. 이 법칙이 맞으면 최소 6에서 10까지 각 항목별로. 그러면 그 교수님이 신경을 쓴 거예요. 실전과. 근데 실전은 이 작동을 해. 왜? 내가 10년치 기초를 다 세봤어. 진짜. 그러니까 이 법칙이야. 6, 10.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전에서는 어느 한 번호에 정답을 막 몰아주면 안 되는 거야. 출제위원은 어떻게 출제해라. 그게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항목에 15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분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더라고. 작게는 최소 6개는 무조건 정답에 배치되고요. 어느 번호든. 그 다음에 많아도 10개예요. 10개. 제가 10년 기출을 분석한 결과요. 그러니까 절반만 확실히 이 20개 맞추고 나머지는 차라리 한 번으로 가장 마킹 적게 된 걸로 눌러버려야 돼. 마킹 적게 된 거. 나 자신을 믿고. 왜? 20개는 나 처음에 골랐잖아요. 그건 하나쯤 실수하고 나머지 19개는 맞췄을 거야. 그러면 차라리 이 법칙을 하는 게 60점을 넘어버려요. 대신 둘 중 하나 또 잘 찍어. 그럼 20개에서 한 4개 더 찍었겠죠? 나머지 40점 파트를 한 번 눌러버려. 괜히 막 헤매지 말고. 그러니까 버릴 문제는 확실히 버리고. 어려워. 그럼 느낌상 어려워. 있어요. 읽다 보면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럼 버려. 틀리라고 낸 문제 그게. 과감히 버려. 모든 과목. 그 다음 2개 중 하나 헷갈려. 이건 내가 이따 한번 찍어볼 수 있겠어. 그거 나중에 한번 찍어봐.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그것까지 해결하고 나머지는 한 번으로 눌러버려. 마킹이 가장 적게 된 걸로. 언제부터 하느냐? 평소 훈련이 되니까 내일 모레 모의고사 보죠? 그때부터 해. 평소 훈련해야 돼 지금부터. 설사 모의고사 이거 배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지금부터 버릴 거 버리고 내가 정확히 알고 푼 게 몇 개나 되는지 동그라미가 몇 개나 나오는지 그런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해. 그 모의고사는 보셔야 돼. 시간 배분도 한번 해봐야 되고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아직은 우리 점수는 민법은 언제 나오느냐? 지금 5월이죠. 6월, 7월, 8월. 8월 말 모의고사가 진짜 민법 점수가 나와요. 내 점수가. 8월 말 점수가 시험까지 그대로 연결돼요. 물론 모의고사가 우리 실전보다 더 어려워요. 박문광 모의고사는 어려운 편이야. 그러니까 박문광 모의고사에서 60점이 나오면은 8월 말에 거기서 6점 나오면 무조건 7점 넘어요. 실전에서. 8점도 넘고. 근데 박문광 모의고사 8월 말에 50점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거기서 한 플러스 10을 하면 돼요. 박문광 모의고사 10에서 15점이 내 실전 점수더라고. 내가 대충 보니까 해마다. 그래서 박문광 모의고사에서 8월 말에 50점만 넘으면 무조건 민법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점수가 65점, 7점대는 넘는 얘기요. 50점. 근데 박문광 모의고사에서 8월 말에 30점이야. 그러면 더 열심히 하든가 이 방법대로 가든가 자기 스스로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 50점은 나와야 돼. 8월 말에. 특히 45점은 나와요. 45점까지. 박문광이 좀 어려워요. 실전보다. 내가 45점 8월 말에 맞았으면 실전에서 60점 정도 맞는다는 얘기거든. 55에서 60점. 10에서 15점 차이예요. 우리 박문광 모의고사 난이도하고 실전 난이도가. 다행히 올해는 작년 민법이 살짝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좀 쉬워요. 민법이 살짝 쉬워. 그러니까 좀 낫지. 아유 이상한 얘기하느라고 진도를 못 나갔네. 자 실체가 부합법리 유효. 자 10분간 쉬고 합니다.